자, 그러면 기타사 부분을 이제 진행할게요. 기타사 부분은 그 인도사, 이스람사, 그 동남아시아사, 그다음에 아프리카, 기타 등등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할 텐데요. 요번에 이제 최근에 15년 개정 교과서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왕국별로 순차적으로 진행한 건 되게 좋은데 문제 내용이 좀 약간 부실해요. 그래서 중국사, 서양사 내용을 키운다고 해가지고 내용을 상당히 죽여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내용을 좀 약간 부실해서 제가 이제 12년 개정이 상대적으로 기타 부분 더 많아가지고 이걸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이 12년 개정이 4개의 종류가 교과서 있기 때문에 또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아닌 부분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약간 더 보강할 부분도 있고 해갖고 제가 강의 교재가 있어요. 그 강의 교재에 있는 내용 한번 중요한 건 살펴보고 그다음 강독할 때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 거거든요. 예. 그리고 요번에 그 아마나 미술 같은 경우에는 서양사 개론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서양사 개론에서도 좀 보시면 알겠지만 기타사 부분이 있어요. 오리엔트 일부분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요거 끝나고 나서 이 부분은 따로 이제 또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인도사부터 이제 볼게요. 인도사. 자, 인도사는 이제 이렇게 보면 인도 왕조의 변천 과정이 있는데 일단 인도의 지리적 위치를 좀 볼표했어요. 인도는 이게 그리기 편하죠. 이렇게 뽀쭉하게 이제 V라인으로 그리면 되는데 큰 강이 하나 두 개가 있죠. 예. 하나가 이제 인더스강과 그 다음에 겐지스강 이렇게 있어요. 양대 강인데 되게 외부 문화나 외부 민족들은 인더스강 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겐지스강으로 이제 나가는 그런 형태인데 인도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다민족 국가죠. 언어도 되게 많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인도라고 하지만 실제로 한 대륙이에요. 그 안에 이제 여러 민족도 있었고 국가들도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인도라고 하는 이제 단일 이제 그 민족사가 형성된 거는 후에 이제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고 나서 영국의 이제 사학자들이 인도사를 연구하면서 이제 형성됐거든요. 자기 통치 지역의 역사를 하면서 일종의 지역사회 등으로 이게 정립이 됐던 거고요. 인도는 예전부터 역사가 발전되지 않았던 나라예요. 철학이나 사상이나 종교가 발달됐던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적 기록물이 별로 없어. 그래서 대개 보면 이제 종교 기록물이라든지 외부의 기록들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의존해 갖고 썼기 때문에 되게 연대가 좀 100년, 200년 이렇게 차이가 나. 기록마다. 그건 감안해서 보셔야 돼.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딱딱 떨어지잖아요, 연대가요. 그럼 중국은 기록이 되게 잘 돼 있어요, 역사 기록이. 근데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헌 기록이 별로 없어요. 자체 그 써진 문헌 기록이. 그러다 보니까 유물, 유적, 그다음 다른 민족들이 썼던 기록 이런 걸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형상들이 일어났다.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인도 이제 문화를 보기 전에 인도 문화의 발전 과정을 좀 보면 처음에는 뭐가 있었죠? 인더스 문명이 있었죠. 그래서 하라파나 모헨조다드 바탕한 인더스 문명이 이제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BC 6세기에서 7세기까지 이제 뭐냐면 여기 마가다국이 있는데 일종의 영역국가 도시들이 굉장해요. 네, 영역국가. 그래갖고 이제 얘네들이 이제 싸우면서 이제 통일국가가 형성되죠. 마오리아 왕조. 요때 이제 누가 쳐들어오죠? 알렉산더 대왕이 쳐들어오면서 이제 인도 국내에 이제 통일 기온이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오리아 왕조가 망한 다음에 자 아까 이제 무슨 왕조 넘어가냐? 쿠샤 왕조 넘어가죠. 그 다음에 쿠타 왕조. 예. 그러다가 이제 분열 시대가 잠깐 이제 분열하다가 바드다나 왕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분열 시대가 일어나. 라지푼드 시대라고 하는데 그 라지푼드라는 족이 있어요. 나중에 얘기했지만 라지푼드라는 그 족들이 족들이 통치했던 시기고요. 요걸 이제 뭐냐면 분열해갖고 통일했던 그 왕국이 이제 뭐냐면 그 델리 슐타 왕조죠. 예, 델리 슐타 5왕조라고 하죠. 이 델리 슐타 5왕조를 다시 통해 무굴 제국이죠. 그리고 나서 영국의 동인도 회사의 집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세포의 반란이 일어나고 이런 이제 과정을 이제 걷게 되는데요. 요게 또 이제 그 왕조 특징을 보면 마오리아 왕조라든지 뭐 쿠샤 왕조, 쿠타 왕조, 무굴 제국 이렇게 있때 우리가 통일 제국이라고 하지만 인도 전역을 다 통일했던 건 아니에요. 대개 보면 인도의 데칸공원 있죠. 데칸공원.
여길 기점으로 북인도와 남인도 나왔는데 대개 보면 이 왕조들은 북인도를 통일했던 왕조야. 심지어 쿠샤 왕조 같은 경우에는 북인도 전체를 통일하지도 못하고 겐시스가 이럴 때만 장악했던 왕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중국처럼 이렇게 통일 왕조가 완전하게 영토를 장악한 통일 왕조가 존재하지 않아요. 인도 역사에서는. 다만 데칸 공원 북쪽이나 잘해봤자 데칸 공원 이남까지 이렇게 딱 이북까지 이렇게 딱. 그 남쪽 지역은 남인도는 대개 보면 직접 통치보다는 그냥 자치를 허용하는 거야. 왜 자치를 허용하냐? 여기 북쪽 지역은 되게 어떤 민족이 살면 그 아리안 계통의 민족들이 살거든요. 근데 남쪽 지역은 드라비다 계통이 살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인종적으로 문화적으로 너무 달라. 그래서 직접 통치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간접 통치하는 방식으로 한다. 그래서 통일된 왕조들이 존재했을 때 북인도 지역에 남인도에서도 그에 걸맞는 통일 왕조가 있었어요. 그에 걸맞는 왕조들이. 예.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가 볼 때 이제 그 마우리아 왕조, 쿠시아 왕조, 쿠타 왕조 같이 북인도 지역의 왕조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요거 중심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인더스 강 문명을 이제 볼게요. 자, 발생은 이 BC 2500년경에 인더스 지역에 이제 형성된 문명인데, 이게 드라비다족이 이제 형성됐다고 보고 있어요. 이 드라비다족들은 오늘날 동남아시아 계통의 인종처럼 키가 좀 작고, 그 다음에 코가 이제 좀 약간 낮고, 그냥 거무튀틱한 그런 인종들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계획 도시를 만들고 이제 인더스강 상류 하라파와 모헨조다의 대표적으로 도시고요. 바둑판식 배열되어 있다. 벽돌 건물 사용하고, 그다음 정비한 도로망이나 하수술 시설, 목욕탕, 집회소, 우물 같은 것들이 발견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 이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목욕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욕과 함께 모두 같이 이루어지냐면 제사도 같이 이루어져요. 제사. 지금도 그런 풍습들이 있죠. 인도에 가보면. 그 인더스강이나 뭐 겐지스강 가보면 항상 거기에 뭐 장례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뭐 그 여러 가지도 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 하라파는 이 목욕탕을 이제 상당히 중요시 여겼다. 그래서 이게 제사 있죠.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더스강과 겐지스강 보면 요즘에도 그러죠. 거기 목욕하고 거기만 그런 게 아니죠. 물 마시고 드러운 물인데도 계속 마시죠. 제사 지내고 거기에 또 화장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의식하고 또 연결돼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문화적으로 보면 채도와 인장이 새긴 상형 문자가 등장해요. 채도, 톡이나 인장, 도장 있죠. 그래서 이제 상형 문자가 등장하는데 이게 메소포타미아에도 발견돼요. 그러면 메소포타미아와 또 교류를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상형 문자 해석이 안 돼. 해석이 지금 그 문자가 있다가 문자 생활이 있지만 해석이 안 된다. 발달된 청동기 문화였고 그다음에 도시 간의 교육이 활발했고 메소포타미아 무역화 또 했고 그런데 이제 몰락의 원인에 대해서는 이제 정확히 모르는데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가 아리안족들의 침입 때문에 몰락했다. 그래서 이 아리안족의 침입 때문에 여기 공격을 받고 이 드라비다족들이 이동을 한 거죠. 어느 쪽으로? 데카공 남쪽 지역으로. 그 북쪽은 아리안 계통, 남쪽은 드라비다 계통. 이런 이제 첫 번째 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인더스강 홍수나 수호병국 때문에 그렇다. 두 가지 설이 있지만 이건 추정일 뿐이지 정확하게 몰라요. 자, 그래서 성경은 도시 문명이고 청동기 문명, 신권 정책을 가지고 있다. 그럼 아리안족의 이제 사회와 문화를 볼게요. 아리안족들은 BC 15세기 때 여기 겐지스강 유역으로 이제 인더스강 유역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되죠. 여기 겐지스강 쪽으로. 그래서 BC 1500년부터 BC 6세기까지 인더스에서 겐지스로 이동을 하게 돼. 자, 이 시기를 무슨 시기라고 하냐면 리그베다 시기라고 해요. 보통. 왜 리그베다 시기가 하냐면 보통 힌두교의 성전을 뭐라고 하죠? 베다라고 하죠. 그래서 베다는 4개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 우리의 창세기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리그베다야. 리그베다가 그 성립 시기가 되게 빨라요. 그래서 되게 이 리그베다 성립 시기가 언제냐면 BC 1500년부터 BC 600년 요 시기 때문에 이걸 리그베다 시기란다. 그래서 요때 이제 생활상은 이 리그베다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리그베다가 일종의 종교서이기도 하지만 일종 역사서 같은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리그베다 시다고 한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인도 유럽 계통의 아리안 민족들이 인더스 유역인 펀자브 지역, 오늘날 파키스탄 지역에 이제 정착을 하죠. 그리고 이들이 이제 겐지스로 이제 강을 진출하게 되는데 이때 여러 가지 사회 변화가 일어나.
인도 유럽어족들이 항상 들어올 때는 철기가 보급되죠. 철기가. 그래서 정착 생활을 하게 되고 농업보급 및 발달, 철제 농기가 사용되고 원래 이들은 유목민족들이었어요. 네, 농경화되기 시작했고 그다음 도시국가도 형성되고 정복전쟁이 행해지고 이때 이제 선주민 아이안족과 드라비다 사람들이 이제 싸우게 되죠. 예. 그 다음에 가부장적 대가족이 유지되며 브라마와 카스트 제도를 형성하는데 이 카스트 제도가 이제 상당히 중요하죠. 인도사에서. 원래 카스트란 말은 인도인들이 이렇게 부르는 말은 아니에요. 원래 인도인들은 바르나라고 해요. 바르나라는 때깔, 빛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카스트 제도가 얼굴 때깔로 해가지고 나눴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제 아리안족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겼죠? 백인 계통이죠. 백인. 그 다음에 이에 반해서 이제 그 드라비다 계통은 좀 동남아시아 계통이죠. 얼굴이 좀 까무착착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리안 계통의 사람들은 브라마, 크샤트라, 바이샤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선주민들, 드라비다 계통은 그 다음에 수다. 심지어는 수다부터 더 낮은 계층이 있어요. 이걸 불가촌 천민이라고 하죠. 건들면 안 되는 민족, 천민이야. 근데 그 안에서도 이제 여러 또 계층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그 카스트 제도가 이때 이제 형성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 아리아인들 종교는 이제 자연신을 숭배하는 다신교 형태고요. 그때 베다가 수입됐고, 요때 이제 브라마교라고 하죠. 브라마교는 오늘날 신두교의 모태가 되는 그 종교인데, 태양, 물, 불 같은 자연 형상을 신격화시켜갖고 했던 거야. 근데 문제는 이 브라마교의 제사 지내는 사람이 브라마죠. 근데 이 브라마들이 점점 제사 의식을 복잡화시켜. 그러면서 오히려 신을 모시는 것보다는 제사 의식에 초점을 맞추게 돼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신의 권위를 높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새로운 신흥 종교들이 등장하죠. BC 7세기에서 BC 6세기 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 자이나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돼요. 이건 뒤에 얘기하고요. 자, 카스트 제도를 좀 더 살펴보면 계급차별, 드라만의 특권 유지, 그다음 일상생활 규제 이런 것도 있고요. 구분은 브라만 제사의식을 권행하고 크샤트리아는 정치 군사, 바이샤는 농공 상인 납세 의무를 가지고 있고 수다는 이제 피정부 민족들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불가춘 천민이라고 해서 달리트 또는 하리자나라고 부르는 사람인데 이렇게 이제 있다. 그 안에서 또 자티라고 해서 또 직업별로 또 세분화시켜요. 지금 그 불가춘 그 카스트 제도는 어떻게 없어졌죠? 공식적으로 없어졌어요.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인도헌법에서.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계속 존재된다. 그래서 대도시 같은 데는 모르겠지만 저쪽 농촌이라든지 약간 중소도시 같은 데서는 아직 남아있어요. 그런 것들이. 예. 자, 그래서 이제 인도 발전에 장애되었고 브라만은 항모 발전에 크게 공헌했고 사회안정 및 질서 유지했다. 그래서 인도 발전에 장애있지만 여러 민족들이 같이 어울려 사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서는 서로가 다툼보다 각자의 지위에 맞게 계급에 맞게 사는 게 상당히 좋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 긍정적인 것도 있다. 그렇지만 지금은 부정적인 의미가 상당히 크다는 거야. 주의할 건 지금 뭐 브라마, 크샤트야, 바이샤, 수다에 가서 뭐 꼭 그렇게 그런 직종만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브라마도 뭐 제사만 지는 게 아니라 교사하는 사람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청소부도 있고 그래요. 그 다음 불가춘천민이라 해서 다 못 사는 건 아니라 대학 교수도 있고 수상도 하고 그래요. 다만 그 지위의 그 어떤 문화적 환경 때문에 좀 그렇게 계층화돼 있고 그렇게 이제 사는 길이 그리고 이제 예전의 조상들이 그랬다는 거지. 지금의 그 사람이 꼭 브라마에서 높은 지에 있고 뭐 불가춘천민이 꼭 낮은 지에 있고 그런 거는 아니었다. 그런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이제 살펴보고 이제 고등학교 비상교육 내용을 이제 볼게요. 인더스 문명 관련된 내용을. 자, 기원전 2500년경에 인더스강 상류의 펀자브 지방에 비옥한 평야지대에 발달 도시 문명이 형성됐고요. 대표적인 도시 문명이 하와파하고 모헨조다도죠. 이것도 우연히 발견됐어요. 그 영국에서 이제 철도를 놓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돼서 이제 발굴이 됐던 거고요. 그래서 이 문명을 인더스 문명이라 한다. 원주민이었던 드라비다인에게 건설되었던 걸 추측된다. 하와파 모헨조다도는 뛰어난 도시 계획이 상당히 발달됐죠. 그래서 건설된 도시로서 외지역에 침해받기 위한 성곽 막루가 있었고요. 포장도로와 배수시설, 상하수수 시설이 되게 잘 돼 있었어요. 이게 이제 거의 기원전 2500년이라고 생각하면 상당히 놀란 거죠. 그래서 공중 목욕탕과 집회소, 곡물 저장 창고들이 갖춰져 있다.
도로 양편에 위치한 대형 목욕탕은 단순히 목욕하는 것뿐만 아니라 종교의식을 같이 했던 것으로 추측되며 주민들은 흙을 구워서 만든 벽돌로 지은 집을 우물로 갖추어 살고 2층 집과 수세식의 화장실을 갖춘 집도 있었다. 밀과 보리 등의 곡물을 재배했고 물소, 염소 등의 동물을 길러냈으며 메소포타미아 지역과의 해상무역도 종사했다. 이걸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요거 일각수 인장을 볼 수가 있죠. 모헨조다로에 발견된 인장인데 이 인장이 어디에도 발견되냐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도 발견돼요. 그럼 인더스와 메소포타미아 간에 무슨 것이 일어났다? 무역이 일어났다. 교류가 일어났다. 근데 아쉽게도 이 문자는 해독이 지금 안 돼. 상형 문자를 사용했다고 보고 있는데 상형 문자 해독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이제 청동기 상형 문자를 사용해서 발전했던 인더스 문명은 기원전 1800년경에 홍수에 의해서 서식됐다. 이것도 한 가지 설이에요. 네. 또 하나의 설이 뭐라고 했죠? 아리안 민족의 공격을 받고 쇠퇴했던 설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있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구나. 네. 자, 기원전 1500년 걸 넘어갈게요. 자, 기원전 1500년경에 중앙아시아 초원지대에 유목생활을 했던 아리아인들이 이제 인더스강으로 이렇게 남하에서 펀자포 지방에 정착을 했다. 그래서 기원전 1000년경에 겐지스강까지 진출했는데 요 시기 BC 1500년에서 겐지스강이 진출 BC 1000년경, 뭐 BC 600년 이렇게 이제 하는 그 시기를 보통 우리는 무슨 시기라고 하냐면 리그 베다 시기라고 해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동하는 요 시기를. 자, 이때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아리아인들은 철기를 사용하여 농업 생산을 높이고요. 도시를 건설했으며 국가를 형성했다. 이 아리아인들은 예전에 한번 기출에 언급됐었죠. 어디에 언급됐었죠? 아리아 민족. 예, 우리가 시틀레 나이투쟁에 나왔잖아요. 예, 이 아리안 계통은 인도 유럽의 백인족을 얘기해요. 원래는 여기에서 이제 인도의 서던 민족 국한돼서 얘기지만 넓은 범위에서는 인도 유럽의 백인종을 아리안족이라고 이제 칭하는데 그 아리안족들이 다른 민족들과 교접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작것들이 태어난 거죠. 작것들을 좀 표현은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순수한 혈통을 갖고 있는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독일의 게르만 민족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나이투쟁에서 그때 이제 아리안족이 나온 거야. 자, 하여튼 이 아리아인들은 정복 지역의 원주민을 지배하기 엄격한 신분 제도인 카스트를 만들었고요. 이 카스트 제도는 타고난 혈통으로 결정된 신분에 따라 개인의 사회적 지위와 생활 방식을 규제했으며 서로 다른 카스트 간의 결혼은 물론 식사하는 일도 금지시켰다. 그래서 아리아인들은 태양, 물, 불과 같은 자연 현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신격화된 브라마교를 성립하였다. 그리고 신앙의 대상이 되는 자연 현상을 천면은 베다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이거는 브라마 교의 경전이고 신두교의 경전이고 요때 최초로 만들었던 베다가 니그 베다예요. 예, 여긴 안 나와있지만 그래서 이제 요 밑에 뭐 카스트 제도와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좀 건너뛰죠. 이게 좀 불편하게 12년 개정에서 이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좀 건너뛰는 게 많아. 그래서 49페이지 이제 넘어갈게요. 49페이지 넘어가면 그 불교 성립 부분이 있거든요. 자, 기원전 7세기부터 이제 겐지스강 유역에서 정복 전쟁이 활발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오지쇼고 따지면 예전에 뭐 마음 변환 진안 있다가 이제 삼국시대로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영역 국가가 형성되고 그 중에 이제 그 제일 큰 영역 국가가 마가단 왕국이라는 왕국이 있어요. 그래서 요때 각각 영역 국가 중에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 마가단 왕국 같은 경우는 오늘날 프랑스만한 국가야. 그래서 이제 이런 영역 국가들이 형성되면서 누가 성장하게 됐냐면 당연히 정치와 군사를 담당한 크샤트리아 계층이 성장하죠. 그리고 요 당시 BC 7세기, BC 6세기 넘어가면서 또 어떤 형성이 있냐면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돼. 그러면서 어떤 세력이 성장하겠어요? 상인 계층인, 평민 계층인 바이샤 세력들이 이제 성장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크샤트리아 바이샤 계층들은 종전의 브라마교에 대해 비판 의식을 갖게 돼요. 왜냐면 원래 브라마교는 자연신을 이제 숭배하는 종교였는데 나중에 자연신 숭배보다는 뭘 강조하냐면 형식화된 제사를 강조해요.
그래서 이제 이 제사 의식을 이제 되게 비판하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논리가 뭐냐? 범화 분리라는 논리죠. 이 불화마들이 이제 내세웠던 게 범화 분리인데, 범화 분리가 뭐냐? 이게 그냥 범은 그 불화만이야. 아는 아트만이죠. 불화만은 세상의 진리를 얘기해요. 세상의 진리. 아트만은 자신의 어떤 자아, 독선적인 자아를 얘기해. 그래서 여기 아트만은 우리는 아트만의 어떤 틀 속에 갇혀져 있어. 나는. 근데 세상의 진리는 바깥에 있어요. 불화만하는 세상의 진리는 바깥에 있어. 그러면 아트만에서 어떻게 되죠? 불화만으로 벗어나야 되겠죠? 아트만 불화만으로. 예. 그러면 어떤 식으로 벗어나냐면 이때 제사를 해야 돼요. 제사. 그래서 제사인데 그냥 제사를 간단한 제사가 아니라 상당히 복잡해 의식이. 복잡하고 비싼 걸 갖다 바쳐야지 이 아트만의 불화마로 나갈 수 있는 거야. 그럼 왜 제사를 이렇게 복잡화시키고 이렇게 제사 의식을 복잡화시키고 비싼 걸 갖다 바쳐 나갈 거야? 누가? 불화마도 이득이니까. 왜냐면 개나 소나 다 제사를 지내면 자기는 위치가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하락되겠죠. 그러니까 제사 의식을 복잡화하고 형식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비싼 음식을 갖다 바쳐야지만 뭐냐면 아트만으로 나갈 수 있다. 불화만으로. 이게 선전하는 거야. 그래서 범화 분리가 되는 거야. 이해되시겠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거에 대한 새로운 반대된 철학이 나타나는데 이게 우파 이니시아스 철학이에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철학인데 이게 브라마가 이게 변질되니까 브라마 안에서 자체적으로 그냥 비판이 일어나요. 그래서 나타난 게 우파 이니시아스 철학인데 이 우파 이니시아스 철학은 범화 분리가 아니라 뭘 주장을? 범화 일체를 주장해. 그러니까 아트만과 브라만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브라만이 내 안에 있다는 거야. 여기. 브라만이. 그래서 바깥을 통해서 보는 게 아니라 찾는 게 아니라 아트만 안에 브라만이 있다는 거야. 깨닫지 못한 것뿐이야. 그래서 그걸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명상도 해야 되고, 그래서 고행도 해야 되고,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하는 요가 있죠? 요가도 원래 깨달음의 수단이에요. 그래서 이걸 수행함으로써 내 안에 있는 뭘 발견하는 거야? 보편적 진리, 브라만을 발견하자. 그래서 이걸 범화일체라고 한다. 그리고 이거에 입각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열반이나 윤회, 해탈, 이런 말도 있죠? 불교나 이런 데 쓰이는 말, 이런 말들을 이 사람이 처음 예시한 거야. 이 철학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우파인 니시아드 철학은 나중에 신두교나 불교나 자이나교나 다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도 딱 생각하면 뭐 열반, 윤회, 해탈 이런 말들을 다 이 우파인 니시아드 철학에서 만든 거야. 그러면 예전에 한번 그 기출문에 나왔기 때문에 고대 인도의 사상과 철학, 종교를 좀 볼게요. 이거 되게 복잡한데 일단 제가 정리를 좀 해놓은 게 있어요. 자, 이 영역국가 형성된 BC 7세기, 6세기 때 형성된 종교들인데, 자, 일단 초기 브라마교를 좀 볼게요. 자, 초기 브라마교는 아리안 민족이 이제 겐지스강에 진출할 때 형성했던 거고요. 자연신을 이제 신격화시키고 하죠. 근데 문제는 이제 점점 변질돼서 자연신 숭배보다는 뭐가 강조된다고 했죠? 제의 중심이 강조돼. 제사 의례. 그래서 브라마의 특권을 합리화시키고,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브라만의 어떤 그 깨달음을 강조하죠. 이걸 이제 뭐라고 하죠? 범화 분리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있고 브라마 중심의 서열은 다신교 체제됐다. 그래서 이제 카스트 이제 그 창조했다. 신이 이런 식으로 합리화시키죠. 근데 이 브라마 자체에서 이제 뭔가 문제가 있다 해갖고 그 체제 내 비판 사상이 등장해요. 브라마 자체 내에서 이게 우판 이시아드 철학이야. 자, 이건 브라마의 내부 개혁 운동으로서 브라마의 형식주의를 비판하고 범화 일체가 아니라 범화 분리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죠. 범화 분리가 아니라 범화 일체를 주장하죠. 그리고 이제 불교와 자이나교에 영향을 미쳤고요. 그때 이제 제시했던 것은 얘네들이 윤회, 고행, 해탈 뭐 이런 것들 개념을 제시했는데 얘네들 얘기가 뭐냐면 윤회라는 게 있어요. 윤회 아시죠? 윤회라는 수레바퀴야. 비유할 수 있는데 수레바퀴처럼 이 삶이라는 것이 내가 육체적 삶은 죽을 수 있어. 근데 정신은 계속 나와가지고 계속 순회된다는 거야. 윤회 이렇게 돌아가는 삶이라는 게 계속 돌아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생이면 그 전에는 무슨 생이죠? 전생이고 그 앞으로 이제 내생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계속 돈단 말이야. 이걸 윤회라고 해요.
그러면 윤회가 왜 생기는가? 이걸 업이죠. 업 때문에 생긴다. 그래서 윤회의 업은 업에 의한 인과관계 때문에 생긴다. 이렇게 이제 우파인 리서처에서 얘기하는데, 그럼 업에 의한 인과관계 뭐냐? 자, 내가 현생에 지금 수다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내가 수다 태어난 것은 다 누구 탓이야? 사회 탓이 아니야. 누구 탓이? 자기가 예전에 전생에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인과응보로 뭐야? 내가 타고난 거야. 그러면 내가 브라만 계급으로 태어났어. 그건 내가 지금 현재 사회 구조가 뭐 잘되고 그런 게 아니라 예전에 전생에 뭐냐면 내가 업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뭐냐면 이렇게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재벌로 태어난 게 뭐예요? 얘들이 예전에 전생에 업을 많이 쌓아놓고 저도 여러분들 나눔과 공유를 통해서 업을 잘 쌓아놓으면 나중에 죽은 후에 다음 생에는 상당히 좋은 지위로 올라갈 수 있겠죠. 이 논리에 따지면. 자, 그러면 문제는 전생, 현생, 내생 이렇게 돌잖아, 막. 근데 이제 죽지 않고 계속 돌고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쵸? 그러면 이 윤회의 고리에서 어떤가 뭔가 끊어야 되겠죠. 그래서 나 자신을 해방시켜야 될 거냐.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해탈이라고 해요. 그래서 윤회의 고통을 벗어나는. 그럼 윤회의 고통을 어떻게 벗어나냐? 인간의 욕망과 고통을 없애면 된다. 그러면 해탈하는 방법으로 아까 명상, 사색, 요가, 고행.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아트만에 도달하는 게 윤회의 고통을 해탈할 수 있는 방법이다. 윤회의 고통을 해탈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이걸 제시했다. 그런데 이제 이때 이제 업이나 윤회나 해탈이라는 말이 이때 처음 나왔고요. 그 후에 이제 불교라든지 자인화교나 신두교나 물론 해석은 다를 수 있어요. 해탈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인 요소가 업, 윤회, 해탈이야. 이 업, 윤회, 해탈을 최초 제시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우판 니샤드 철학이에요. 이거 꼭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러면 불교와 자인화교를 보자. 자, 이 우판 니샤드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불교나 자인화교를 만드는데 불교는 이제 석가모니 그래서 있고 자인화교는 바다마나 이렇게 이제 했죠. 그래서 이제 공통적으로 보면 브라마교의 반발에서 크샤트와 바이샤의 지지를 받고 탄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베다나 다신 숭배 제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 버마일체니 버마 불리니 하면서 아트만 브라만 되게 강조했잖아요. 근데 얘네는 아트만 브라만을 인정 아예 안 하. 다 감각적 세계의 어떤 편에 불과하다. 이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야. 얘네들은.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제 불산생을 강조했다. 불산생은 생명을 죽이지 말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농업사의 이제 농업 발달로 특히 이제 소를 되게 중요시했는데 이걸 나중에 신두교에 영향을 줬고요. 그 다음에 카스제를 부정하고 해탈 지혜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있는데 그럼 불교와 자인화교를 볼 때 이제 불교를 볼게요. 불교는 쿠샤 왕조와 마우디아 왕조의 보호하에 이제 세계 종교로 이제 성장을 했고 인도의 교리가 어려워지니까 대중화되지 못했어요. 나중에 쿠타 왕조에 쇠퇴해졌죠. 그래서 인도는 지금 불교를 거의 안 믿어요. 믿는 데가 저기 스리랑카나 네팔 좀 일부 지역 그 정도만 믿고 있고 다 신들을 믿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업은 인정하지만 업이 현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의지에 따라서 현재의 삶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업은 뭐냐면 앞에서 이제 전생에 업이라는 게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내 신분이 지금 현재 결정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 전생에 못된 짓을 많이 해갖고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내가 평생 동안 가난한 집에서 살아야 돼. 그게 아니야. 내 노력을 통해서 뭐냐면 극복할 수 있어. 그리고 얘네들의 중요한 업이 생기는 원인은 이렇게 인과관계, 전생의 어떤 그 인과관계 유형보다는 뭘 강조하냐면 얘네들은 인연을 강조해요. 인과관계는 뭐 부수적인 거고 인연이 주요다. 이게 무슨 말 12연기라고 하는데 왜 인연? 그러니까 전생에 풀지 못한 집착과 뭐냐면 애욕이 이런 것들이 현세에도 반영이 된다는 거야. 자, 예를 들어 내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전혀 모르는 여잔데도 뭔가 느낌이 피를 받아. 그건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여러분이 나하고 지금 만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왜? 불교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다 인연 때문이라고 그죠? 그래서 전생에서 뭔가 어떻게 인연으로 맞아줬는데 그거를 우리가 집착하고 그걸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풀지 못했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여기 현세에 만나는 거고 현세에도 여러분들 아우간의 집착 관계가 형성되고 만약 그게 풀지 못하면 앞으로 죽음의 다음 세계도 또 만나요. 그게 인연이야. 그래서 인연이 일종의 윤회의 원이고 인과관계나 이런 것들은 뭐냐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 이 인과관계에 형성된 지위조차도 내가 스스로 극복할 수 있다. 그러면 카스트 제도를 인정하는 거야, 부정하는 거야?
부정하는 거죠. 자, 그래도 이제 얘네들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했느냐. 이런 그 인간의 어떤 그 예욕과 집착에 위해서 생긴 그 인연의 고지를 그 어떻게 고통할 벗어날 수 있냐. 자, 그래도 이제 이들은 이제 이걸 이제 뭐냐면 그 사성제 의식을 통해 팔정도를 수행이 된다. 이 8가지의 바른 정신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게 사성제란 뭐냐? 사성제는 여러분 윤리 시간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고진멸도라는 말 들어봤죠? 이 고통의 형상이고 고통의 형상의 원인이 집이야. 그래서 그 멸도라는 것은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죠. 고통의 원인은 어디에 나온 거죠? 집착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남자 여자 만나면 이제 처음엔 좋았잖아. 근데 서로 막 집착하면 헤어질 때는 요번에 이제 연예인들처럼 막 돈 달라. 그 다음에 이 새끼 전연하면서 막 욕을 하잖아요. 다 어디에 나온 거죠? 집착에 나온 거야. 그 집착을 고지를 안 벗어나면 다음 생에도 똑같이 만나가지고 또 이렇게 집착을 하고 또 윤회의 고통을 겪게 돼요. 그러면 멸도를 해야죠. 이 집착의 고지를 끊어야 되겠죠? 그럼 뭐가 필요하다? 팔정도가 필요하다. 바른 생각, 바른 자세, 바른 형, 이런 게 8가지 방법이 있어요. 수행 방법. 자, 그래서 이제 해탈의 대상은 모든 계층에 해당한다. 그래서 만인 평등사상, 카스제도 인정하지 않죠. 자, 근데 이제 이 자인학교를 볼게요. 자인학교는 바르다마나에 있는데 철저한 불상사. 여기는 뭐냐면 그 모기나 이런 것도 죽이지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 농사 짓다 보면 해충도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불살생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상공계층들이 주로 이제 적용해서 딱 그러니까 불살생 사상 때문에 엄격한 계율을 강조했고요. 특히 이 사람들 영혼이 왜 그 업이 윤회의 원인을 보면 영혼이 타락해서 생각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영혼의 타락을 막기 위해서는 영혼을 가볍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 몸을 뭐냐면 혹사시키는 거야. 고행시키고 그 다음에 또 고행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걸 먹어서는 안 돼요. 어떻게 돼요? 굶어야 되겠지. 영혼이 깨끗해지려면. 그러다 보니까 굶어요. 그래서 이 종교를 믿는 사람은 굶어서 죽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고행이나 그 굶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사자가 속출하고 주로 사람들이 별로 안 믿어. 그래갖고 지금은 있긴 있는데 상인계층만 믿어요. 상인계층이. 근데 참고로 불교는 고행을 인정할까 안 할까? 고행을 부정해요. 그거는 이제 그 석가모니의 이제 일대기에도 볼 수 있는데 고타마 시타타 석가모니가 이제 그 보리수에서 고행을 하고 있었죠. 예전에 그 우파니시아 철학처럼 고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고행한 모습들 보면 석가모니가 아주 삐쩍 마른 모습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보리수 밑에서 이제 고행을 하면서 깨달음을 얻으려는데 한순간 아하 하면 깨닫는 거야. 고행을 통해서 뭐냐면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고행이 아니라 팔정도를 수행해야 된다. 그때부터 이제 먹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죽을 때는 포동포동하게 살쪄서 죽었는데 그때 이제 어떻게 죽었냐면 석가모니가 우리가 이제 육식을 금지하잖아요. 불교에서는. 근데 초기 불교에서는 육식을 금지하지 않았어요. 시주를 받으면 다 먹어야 돼. 그래서 이제 시주를 받으면 돼지고기를 먹었나 봐요. 돼지고기 시주 받은 걸 먹었는데 돼지고기가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먹다가 이제 죽게 된 거야. 배탈 나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고행을 부정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원시 불교고요. 나중에 이제 이 불교가 전파하는 과정에서 좀 많이 그 이론들이 변질돼요. 자, 예를 들어갖고 업윤회에서 이제 하면 업이 생긴 요인이 인과관계가 아니라 시베연기를 강조했죠. 인연을. 근데 이제 나중에 우리나라 일본에 들어오면서 신분제 사회에서는 또 그 우파니디샤처럼 뭘 강조해? 업을 강조해. 이거는 후대 만들어진 불교야. 후대. 근데 원래 원시 불교에서는 업보다는 연기, 인연을 강조했다. 인연의 집착을 끊지 않으면 계속 윤회의 고리에 고통을 겪게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나하고는 내년에 그 다음 세계 만나서는 안 돼. 인연의 고리 끊어야 될 거냐. 그렇죠? 이런 논리에 따르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 신들교를 볼게요. 신들교는 종전에 앞에 있었던 브라마교, 우파니샤드, 불교, 자이나교를 다 합친 짬뽕 불교예요. 그러니까 브라마교를 바탕으로 했지만 다 종합을 했다. 그러니까 쿠타왕조 시대 때 정통문화 운동을 통해서 탄생을 했고요. 되게 다양성이고 포괄성을 가지고 있고 이거 브라마교를 중심으로 불교 민간 신앙을 통합을 했고 심지어는 그 부처조차도 비슈누 신의 7번째 하신 이렇게 이제 받아들였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비슈누와 시바를 중시했다. 이거 나중에 좀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대중화된 인도의 주요 종교다. 그래서 이때 쿠타왕조 때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불교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불교가 탄압받아서 쇠퇴한 게 아니라 너무 어려운 거야.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이제 접근하기가 힘들어. 근데 여기에 봐서 이제 여기 신두교는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게 돼요. 대중화되고. 그다음 체계적인 교리가 없고 종교 안에 이단도 없어. 그냥 다 통합해. 그냥 특별한 창시자도 없어.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업, 윤회, 해탈의 원인도 앞에 있는 거 다 포용해. 그래서 업에 의한 인간관계 이걸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인간의 욕망과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때 이제 해탈임에서 해탈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명상, 사색, 요가, 고행부터 시작해서 팔정도,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다 수용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다양한 방법을 존재하는데, 근데 이제 한계가 있어. 해탈의 대상이 뜻이죠. 해탈의 대상이 뭐냐면, 일단 해탈을 할 수 있는 건 브라마, 크샤트야, 바이샤까지만 해탈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슈드다는 현생에서 해탈 못해. 그럼 어떻게 하면 해탈하냐? 현생에서는 열심히 브라마를 섬긴 다음에 나중에 다음 생에 태어나서 뭐 크샤트야, 바이샤 태어나면 그때 해탈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슈드다는 이제 차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수다나 불가촉 천민 입장할 때는 개 같은 종교죠. 자기 차별하니까. 그러니까 이때부터 뭘 이제 많이 개종하냐면 이슬람 종교 많이 개종을 해요. 다수가. 그래서 이제 이슬람교가 들어오면서 수다나 불가촉 천민 같은 사람은 신두교를 믿는 것보다는 이렇게 평등을 주장한 이슬람교를 믿는 게 낫다. 그래서 그걸 선택을 하게 되고요. 자,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된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전반적으로 봤어요. 이거는요. 자, 그러면 비상교육에 있는 내용을 좀 볼게요. 다시.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파닌 이시아드 철학을 바탕으로 자이나교와 불교가 출현했다. 자이나교는 크샤트리아 출신 바르다마나에 의해서 창시된 종교로서 엄격한 계율과 고행을 통해 해탈을 추구했다. 왜 인간의 영혼, 들어온 영혼들이 해탈을 방해하니까 깨끗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영혼을 정화시켜서 그렇게 했고, 자이나교는 불살생을 엄격히 금지하고 해충을 없애야 한 농민들이 믿기에 어려움이 있어 조 상인들이 신공했다. 불교는 인간평등을 내세우는 그 윤리적 실천을 통해서 해탈을 추구했죠. 팔정도 다니는 걸 통해서 불교와 자이나교는 모두 불암하게 윤회사상을 받아들였고요. 이때 윤회사상이라는 건 무슨 철학을 말하는 거죠? 우파는 2차 철학이에요. 자, 그래서 지나친 권위주의와 엄격한 신분 차별을 반대하여 크샤트리아 바이샤 계급의 환영을 받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불교 전파는 이제 예전에 중국사 할 때 했으니까 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마오리아 왕조를 볼게요. 마오리아 푸샤 왕조. 예. 요게 좀 약간 이제 좀 설명이 약간 덜 돼 있어갖고 약간 이제 기본 심화 강의 교재를 좀 보고 넘어갈게요. 많이 보면 안 되는데 하도 인고도 공부하다 보니까 교과서 수준에서 못 만족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약간 많이 나가는데, 자, 그러면 마오리아 왕조 볼게요. 마오리아 왕조를 세웠던 사람은 누구냐? 찬다쿠타야. 계기가 됐던 것이 뭐냐면 알렉산더 대왕의 어떤 침입을 자극을 받고 세워졌어요. 그래서 외부의 침입을 주어지면 어떻게 돼요? 내부의 응징력이 강해지죠. 그래서 알렉산더 침입 연도가 있어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그 연도의 기준이 절대 연도야. 그래서 인도사를 할 때 그 알렉산더 침입한 그 연도를 기준으로 해갖고 나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찬다쿠타 세워진 이제 뭐냐면 마오리아 왕조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영토가 상당히 많죠. 그리고 요기 남인도 지역을 제한 모든 지역의 인도를 장악을 했죠. 특히 이제 최대의 영토를 넘겼던 사람이 아소카 왕이야. 이 사람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마오리아 최대 영토 확대 및 정성기로서 고대 국가 체제를 확립했고요. 이 사람의 정책의 특징은 뭐냐면 친불교 정책, 그리고 종교 융합,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칼리카 전투 이후에, 칼리카 전투가 이제 어디냐면 여기 부분에 있어요. 여기. 네. 여기 전투 이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걸 보고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정복 정책을 포기하고 다르마에 의한 통치. 이때 다르마라는 것은 뭐죠? 불법을 얘기하죠. 불법에 의한 통치를 이제 강조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아소카 칙령이 있는데 이 아소카 칙령은 어디 있냐면 이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마의 조칙을 만들었어요. 마의 조칙은 뭐냐면
여기 돌에다가 여기 돌을 서놓고 여기다 자기 업적을 쭉 서는 거야. 그래서 여기 마의 조치들이 있는 거 있죠? 여기에 이제 강조된 것이 뭐냐면 다르마의 면통시예요. 예. 그래서 요건 뭐하고 비슷하면 진시황이 그 시대에 비슷한 사람이 진시황이거든요. 진시황도 돌아다니면서 석주를 많이 세웠잖아요. 순수비. 이 사람도 마의 석주가 일종의 순수비라고 보시면 돼요. 돌아다니면서 이제 세웠던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요. 불교보. 그래서 불경에 3차 결집이 일어났다. 예. 결집이란 건 뭐냐면 불교를 정리하는 거야. 불교 경전을. 그래서 원래 이제 석가모니가 이제 죽을 때 그 제자들이 석가모니 말씀을 기억을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기억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잊혀지죠. 다른 위견이 나오고. 그래서 어떤 시기를 정해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자기가 암기한 거를 서로 이제 뭐냐면 공유하면서 정리해. 그래서 1차와 2차 때 그 절집은 주로 자기 암기한 걸 공유한 거죠. 일종의 구두로 이렇게 정리한 건데 3차 때부터는 결집을 보는 말이 아니라 글로 정리하게 돼요. 이때 이제 정리된 언어가 팔리어죠. 팔리어. 예, 팔리어. 그래서 이제 지금 남인도 지역에 사용했던 언어가 팔리어 경영인데, 그 다음에 이제 소승불교를 이제 해가지고 상자부 불교죠. 예전에는 뭐 소승불교 했는데 요즘에는 소승불교 자체가 대승불교에서 좀 약간 업신여긴 말로 했기 때문에 대승은 큰 수대고 자기는 저쪽은 작은 수대다. 그래서 요즘에 상자부 불교라고 해요. 그래서 동남아시아에 전파했고요. 또 각지의 스토파를 변사해요. 스토파. 스토파라는 건 뭐냐면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는 곳이죠. 사리. 그 부처님 죽을 때 이제 하장하고 있을 때 그 조그만 동그란 사리들이 등장하죠. 그걸 모셨던 것을 스토파라고 하는데 이 스토파는 이제 나중에 이게 중국에서 우리나라 건너면서 말이 뭐가냐 탑으로 바뀌어요. 탑이나 스토파가 동일해요. 근데 이제 요때는 스토파가 부처님을 모시기 위한 어떤 기념물이었어. 그러니까 거기에 숭배 대상이 아니었어. 근데 대승불교 때부터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숭배 대상이 되는 거야. 이 스토파가. 그 다음 전륜소환관념을 이제 강조했고, 그 혁주비문을 각지에 세워서 순회에서 감찰을 통해 윤리를 전파했다.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이 집을 마련하고, 살생을 금지하고, 병원을 성립하고, 제국의 도로망을 정비하고요. 도로에 뭐 가로수를 배치했다. 이렇게 있고요. 석주비문에서 이제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보편적 법률 다르마를 강조했는데, 요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왜 다르마를 강조했냐? 정치적인 어떤 의미가 뭐냐? 보편적 통일 논리를 제시했다. 왜냐면 여러 부족 국가들이 있다 보니까 그걸 하나로 통합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법 다르마를 이제 제시했고 이거는 누구하고 비슷하냐면 우리나라 시대 때 그 진흥왕 있죠. 진흥왕이나 성왕 같은 사람들이 뭘 제시했어요? 전륜성왕 이념을 제시했잖아요. 통일제국 뭐냐면 통치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분화만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두 가지 꼭 외워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있고 다르마는 보편적 윤리로 특히 순종, 절제, 자비, 불살생. 그래서 이게 브라마 계급하고 이제 연결돼요. 그래서 거기 내용을 보면 브라마 계급을 존중하고 있지만 거기에 보면 제사에서 이제 불살생을 강조하면서 브라마에게 그 뭐냐면 제사를 할 때 닭이라든지 돼지라든지 이런 것들 잡아서 갖다다 바치지 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브라마 세력의 경제적 기반을 없애기 위한 어떤 조치였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브라만이나 종교자에 대한 어떤 종교심, 존경심이나 노예, 고용주에 대한 권유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브라만 세력의 견제라는 것도 직접적으로 나타나진 않고 이렇게 불살생을 이제 강조하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견제를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죽고 나서 또 분열돼.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이때 이제 남인도에 무슨 왕조가 있었냐면 안드라 왕조가 있었어. 안드라 왕조. 여기 보이시죠? 네, 요 왕조가 있었는데 이때 불교나 브라마교가 남인도 확산을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거는 쿠샤 왕조 넘어갈게요. 네, 쿠샤 왕조 보면 자, 쿠샤 왕조 여기 보면 지도에 보면 인도 전역을 지배했던 왕조는 아니에요. 여기 보면 요 정도죠. 예, 요 정도. 예. 그래갖고 원래는 그 대월지 아시죠? 대월지. 예. 대월지 일부 세운 왕조가 쿠샤 왕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 인더스강 유역 일대에 세워진 왕조가 쿠샤 왕조인데 주변에 여러 왕조도 있었어요. 샤카 왕조도 있고 뭐 마가다 왕조도 있고 여러 왕조도 있었는데 이런 왕조들이 이제 쿠샤 왕조에게 일종의 지도적으로 인정받고 그러니까 일종의 조공을 한 거지. 그래서 쿠샤 왕조 이들을 통해서 간접 지배를 한 거고 실제로 그들이 직접 지배한 영토들은 별로 안 돼요. 우리가 아는 마우리아 왕조나 그 당시 그 뒤에 나타난
그 무굴 제국처럼 큰 지역을 점령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한 통일 왕조는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 이제 그 당시에 벌 볼 일 없는 왕족이 많았기 때문에 일단 그 중에서 제일 뛰어났던 왕조고요. 자, 거기에 보면 이란 계통의 대월지족이 이제 점령을 했고 카니시카 왕 때 제일 정성균이었죠. 그래서 정복 정쟁을 해서 겐지스칸까지 유역을 확장하고 중앙아시아, 이란, 아프가니스탄 지역을 장악하고요. 한과 충돌했다. 그렇지만 반초와 이제 전투에서 패했고 중앙 집권을 강화해서 왕 대신에 중국 천자를 사용했고 지방에 가일을 파견했고요. 그다음 노마와 교육을 했어요. 실크로드 무역을 했죠. 국가재정을 확충했는데 요거는 뭐 푸시아 왕조뿐만 아니라 대개 보면 이 인도의 여러 왕조들은 중개무역이 발달됐어. 왜 그러냐면 바닷길하고 비단길 딱 중간에 있잖아. 그러니까 꼭 쿠샤 왕조만의 특징은 아니에요. 여러 왕조들이 보면 중개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이득을 챙겼어요. 자, 문화 측면에서 이제 보면 예전에 기출문제에 나왔던 건 이건데요. 일단 간다하 불상이 발달했다. 자, 간다하 불상의 발달을 이제 좀 보면 쿠샤 왕조 북쪽에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이쪽 부분에 아프가니스탄 지역에 어떤 왕조가 있었냐면 박트리아 왕조가 있었어. 박트리아 왕조. 이 박트리아 왕조는 이제 그 알렉산드가 이 아프가니스탄 지역을 이제 점령하고 나서 나중에 그 죽은 후에 그 지역에 있었던 그리스인들이 세웠던 왕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지배층은 그리스인들이었어요. 그리스인들. 근데 이들이 뭘 수용했냐면 불교를 수용한 거야. 불교를. 그래서 이 불교를 수용하는데 얘네들 불교 수용하면서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원래 원시 불교에서는 우리가 지금 보는 불상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아삼을 숭배하지 말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부처님이 나타날 때는 상징적인 모양으로 나타난 거야. 보리수라든지 부처님의 그 발자국, 시장, 쇠바퀴 이런 걸 통해서 상징화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거야. 그리스인들. 예, 그리스인들 예전에 그 아테네 여신상부터 해갖고 뭔가 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모습을 본따 가지고 불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중심지가 간다라 불상이다. 그래서 간다라 지역의 처초로 불상이 만들어졌어요. 그것이 나중에 이제 쿠샤 왕조 때 내려오면서 쿠샤 왕조에서도 이제 대승불교 아시죠? 대승불교가 이제 그때 형성됐는데 대승불교가 형성되면서 이제 좀 더 대중화되거든요, 불교가. 그러면서 이 불상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예, 요때.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요. 간다 불상의 발달로 해서 그리스 종교 영향을 받고 부처를 예배 대상으로 했다. 네. 그래서 대승불교 때는 예배 대상을 했다. 참고로 원래 불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깨달음을 얻은 수행 방법이고 심리학의 일종이야. 마음의 안정, 깨닫는. 그래서 불교 교리를 들으면 상당히 마음이 안정돼. 자, 하여튼 근데 이때부터 종교화되기 시작해요. 대승불교 때부터 정토적 넘어가서 완전히 부처를 이제 뭐로 생각하죠? 신호 받아 보시죠. 자, 그래도 이제 이때부터 숭배에 대해서 불상을 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르마 있죠? 다르마한다. 그 앞에 있는 뭐냐면 스토파. 스토파도 일종의 숭배 대상이 돼요. 숭배 대상. 그래서 대승불교 자체가 예전에 무슨 신앙하고 연결됐다고 했죠? 스토파 숭배 사상하고 연결됐다고 했죠? 그래서 스토파가 있는데 그 스토파의 주변에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설명한 가이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숙식하는 곳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가이드가 일종의 나중에 대승불교 승려가 되고요. 거기에 이제 숙식했던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그 숙식한 장소가 나중에 불교의 사찰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스토파 숭배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형성된 종교가 대승불교예요. 근데 예전에 EBS 교재를 보니까 어떤 강사분이 대승불교는 스토파를 숭배하지 않았다. 필요 없다. 소승불교만 강조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건 잘못된 거야. 왜냐면 대승불교 자체가 스토파 숭배 사상이 나왔던 종교 형태이기 때문에요. 자, 하여튼 그 불상의 특징들을 보면 이제 그리스풍으로 사실적인 풍부성이 되게 뛰어나고 인간적이고 개성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 이게 이제 예전 시험 문제였는데 초기 불상 내용이 이제 꼭 기억을 해두셔야죠. 기초에 나왔던 거니까. 초기 불교도들은 부처를 표현할 때 보리수나 부처의 발자국, 법률, 그다음 연꽃. 법률은 뭘 뜻하죠? 윤회의 상징이죠. 수레바퀴니까. 자, 연꽃 같은 걸 대신해서 보통이었다. 그리고 석가모니의 사리를 모신 북탑을 존중했다. 그러나 이제 간다라 시대에 들어오면서 그리스는 감히 신의 조각을 하는 걸 보고 불교들이 불상을 만들기 시작했고, 이때 이제 뭐냐면 간다라 양식하고, 요때 북탑은 존중을 한 거지 숭배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걸 이제 숭배하기 시작한 건 대승불교 들어와서 이제 숭배를 하기 시작한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자, 여기 보면 이제 대승불교가 발달하자 이제 불교 신앙세에 큰 변화가 되는데 인간의 깨달음을 의미하는 부처가 초월적 존재로서 예배의 대상이 된 것이다. 자, 이에 따라 사람들은 예배를 위해 부처를 조각하거나 그리기 시작했고 마치 간다하 지방에 유행했던 헬레니즘 문화가 불상 제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이 간다하 불상의 특징을 보면 물결 모양의 긴 머리카락을 가지게 되었고 눈 어저리가 깊고 콧대가 높고 서양 사람들의 모습을 하게 되었고 옷이나 자세 등 형식화되지 않는 자연스러운 모습을 띄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이제 뭐와 비교해 볼 수 있냐면 인도 특유의 양식, 쿠탄 양식과 또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참고로 이때는 서양 사람하고 지금 인도 북부에 살았던 사람들은 인종적으로 같다고 하죠. 원래는 아리안 계통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이미 혼연화돼 갖고 상당히 이제 뭐냐면 백인의 모습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인도인들 보면 다양하죠. 인종이. 그건 뭐냐 원래 아리안족들은 백인이었는데 원래 혼연하면서 다양한 인종들 탄생을 하게 된 거고요. 자, 하여튼 그래서 간다하 불상은 대승불교와 함께 동아시아의 각 지역에 전파되어 지역마다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었다. 자, 그 다음에 카니시카 왕의 업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교보 왕권 강화죠. 그래서 불경을 4차 결집을 해요. 결집하는데 요때는 뭘 하냐면 산스크리트어 일종의 뭐죠? 산스크리트는 버머라고 하죠. 버머. 예, 아리안의 중상층들이 사용했던 언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불교 경전 번역을 할 때는 이 버머 경전을 가지고 번역을 했던 거죠. 그 대승불교가 이제 중앙아시아나 동북아시아 지역에 전파됐고요.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헬레니즘 문화에 영향을 받은 간다하 미술이 탄생됐고 중국, 한국, 일본에 영향을 줬다. 예. 그래서 간다하 불상들 보면 그리스풍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나 이런 것들 거의 그리스인들 모습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자, 그럼 고등학교에 이제 내용을 볼게요. 세계사 내용을. 자, 고대 북인도 지역은 정치적으로 많은 소국이 분열되어 있었다. 알렉산드로스가 인더스강 유역에 침공하자 통일의 필요성을 높아져 마침내 기원전 4세기 말에 그 당시 찬다쿠타가 마우리아 왕조를 세우고요. 그 북인도를 통일하였다. 마우리아 왕조는 기원전 3세기경 아수카 왕 때 인도 남부를 제외한 전 인도 대륙을 통일하여 전성기를 맞이했다. 아수카 왕은 정복 사업을 진행하면서 불경을 결집하고 그 다음에 불교를 정리하고 이게 3차 결집이죠. 예, 3차 결집. 불경을 보호와 포교를 이제 심었다. 이건 상자부 불교가 관련된 거고요. 자, 이때 성립한 불교는 개인의 해탈을 강조하는 상자부 불교로서 스리랑카, 태국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 전파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당시 이제 아수카 왕이 세웠던 석주 내용을 보면 여기 있죠. 아수카 왕은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해서 각지의 만인들이 지켜야 할 자비, 신앙, 선행 등의 덕목을 가르치는 석주를 세웠다. 사자는 불교를 이용한 동물로서 부처의 권위를 상징하고 수여받기는 법률의 불법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쿠샤 왕조의 발전 볼게요. 자, 아소카 왕 사후에 마우리아 왕조는 급속하게 이제 쇠퇴했고요. 인도는 또다시 분열되었다. 1세기 중에 북인도에서 이란 계통의 쿠샤 왕조가 등장하여 중국과 이란 지역의 중개모를 통해서 번영을 누렸다. 그 다음 2세기 중에 카니시카 왕 때 최대 영토를 확보하고 쿠샤 왕조의 전성기를 열었으며 불경을 견집하고 불교를 보호하였다. 자, 이때 성립된 불교가 중생을 구제 못한 대승불교다. 자, 쿠샤 왕조 시기 때 인도 문화와 그리스 미술 양식의 영향을 받아 간다라 시대의 양식, 불상들이 제작됐죠. 그래서 대승불교와 간다라 양식은 중앙아시아, 중국을 거쳐서 한국과 일본에 거쳐서 일본에도 영향을 줬다. 그 다음 기원전 1세기경 남인도에서 데카몬 밑쪽에 안자 왕조가 있었죠. 그래서 로마, 동남아시아 해상무역을 통해 번영했다. 자, 안자 왕조의 교육 활동으로 불교와 브라마교가 남인도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보면 밑에 간다라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초기 불교들은 부처의 모습을 사람 오사하는 것을 불경스럽게 여겨 보리수, 연꽃, 법률 등을 사용해 상징적으로 표현했는데 대승불교가 발전된 깨달은 자의 의미의 부처가 신앙의 대상이 되었고요. 예배의 대상으로서 불상을 제작하게 되었다. 그래서 알렉산드로스의 원정 후에 인도 서북 지역의 간다라 지방에서 헬레니즘 문화 미술 양식이 유행했는데 이 시기 간다라 지방에서 제작된 불상은 헬레니즘 양식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쿠시아 왕조를 이제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쿠타망조를 이제 넘어갈게요. 자, 91페이지에 쿠타망조에 넘어갈게요. 이제 91페이지 펴보세요. 자, 쿠샤 왕조가 멸망 후에 이제 분열이 계속되던 북인도 지역은 겐지스강 중요 지방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실력자 찬다쿠타 1세가 이제 등장하죠. 그래서 이제 쿠타 왕조는 정복 사업을 통해 계속된 영향을 넓혀가고요. 찬다쿠타 2세 때는 북인도와 중부인도 대부분을 장악한 대제국으로 발전했다. 그래서 찬다쿠타 2세는 중앙과 지방의 행정 조직을 정비하고 교육에 힘을 쏟아서 이제 경제적으로 번영을 누렸으며 학문과 종교, 과학, 미술 등의 다양한 그 분야에 발전했는데 기원전 5세기 그 무역의 중앙아시아 일대 유목민족이었던 에프타라는 민족이 침입해요. 그래서 혼란 가운데 각지의 토착 세력들이 독립하면서 쿠타 왕조의 설립을 크게 약화시켜 마침 멸망했다. 이때 에프타라는 침은 보면 에프타 쪽은 누구하고 관련되냐면 훈족 있죠. 훈족. 그래서 이제 홍노족 있죠. 홍노족. 관련됐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홍노족들이 남홍노하고 북홍노 이렇게 나눠져 있고, 남홍노는 남쪽에 내렸고, 북홍노는 서진했죠. 서진하는 과정에서 이쪽에 서유럽에 나타난 사람들을 훈족이라고 하고, 이쪽 인도 쪽으로 내려왔던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면 에프타라는 민족이에요. 에프타. 어떤 책에는 에프타 때문에 쿠타망조가 멸망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책에는 에프타의 침입으로 큰 타격을 받고 이때 이제 교통이나 통신이 차단돼가지고 지역 문화가 발달됐다. 지역 세력이 형성이 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하여튼 에프타 침입으로 큰 타격을 받은 건 마찬가지고요. 근데 에프타 민족이 내려올 때 같이 내려온 민족이 있어요. 이게 어떤 민족이냐면 나중에 북인도의 이제 주도권을 장악한 라지푼드족이라는 민족이 있어요. 라지푼드. 원래 이 라지푼드족은 원래 여기 북인도에 살았던 민족은 아니에요. 그 에프타 민족과 같이 내렸던 외래 민족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뭘 나중에 받아들이냐면 신두교를 받아들이죠. 신두교. 그래서 나중에 이제 라지푼드 소왕국들이 등장해요. 소왕국들. 그래서 한동안 이제 무울 제국 전반기 때까지 요 북인도 지역의 어떤 지배 종족으로 살아남았던 사람이 라지푼드족인데 이때 에프타 민족 집단 안에 이 라지푼드족도 같이 끼어가지고 들어와서 거기 정착을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이후 이제 다시 여러 개 소왕국이 있다가 인도는 7세기 때 바르다나 왕조가 잠깐 위에서 통일돼요. 이때 이제 누가 왔죠? 당나라야? 현장이 맞죠? 현장이. 그래서 현장이 왔을 때가 뭐냐면 바르다나 왕조야. 이 현장이 어디에 왔어요? 여기 보면 날란다라고 보시죠? 날란다 사원이라고 되게 유명한 사찰 있어. 거기 가갖고 이제 불경을 가져가지고 불경의 어떤 번역 사업을 주도를 했게 되죠. 자, 그 다음에 8세기 무렵에 이슬람교가 확산되면서 여러 이슬람 국가가 등장했다. 한편 인도 남부엔 여러 왕조들이 성립과 멸망을 거듭되면서 발전했고요. 특히 9세기 때 졸라 왕조가 강력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해상무역을 주도했다. 면직물 수출로 경제 번영을 누렸다. 자, 여기에서 이제 쿠타 왕조의 정치적 내용이고요. 근데 시험에서 이제 예전에 나왔던 거는 정치적 내용보다는 사회경제적 문화적 내용이 많이 나왔어요. 문화. 그래서 쿠타 왕조는 인도 고조 문화가 이제 발달돼. 이게 되게 중요해. 핵심 키워드 인도 고조 문화. 요때 고조 문화라는 건 어떤 문화일까요? 아리안 민족들이 만든 문화야. 요 배경을 이제 왜 그러냐면 요때 왜 인도의 쿠타 왕조 때 신도가 변성했고 인도 고조 문화가 형성됐고 이렇게 했냐? 그럼 배경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오랫동안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이란 계통의 민족이 지배를 받고 있었죠. 북인도 지역에. 그래서 쿠샤 왕조나 샤카 왕조 같은 거는 원래 아리안 계통의 민족이 아니야. 원래 정착했던 민족이 이란 계통의 민족이야. 그래서 이 이란 계통의 민족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고유의 아리안 민족의 그런 문화가 쇠퇴하게 돼요. 그래서 안 되겠다. 원래 고유한 문화들 복귀시키자. 복구주의. 그러면서 고전 문화가 집대는 상황돼요. 그러면서 이제 민족 종교에서 뭐가 등장했죠? 신두교가 등장을 했고요. 그래서 이때 이 시기 때 이민족의 어떤 침략을 막아내는 가운데 민족 의식이 형성되면서 아리안족으로 돌아가자 하는 문화가 형성되면서 정통적 브라마교가 강화되었다. 브라마교는 특정한 창시자가 없이 다양한 민간 신앙과 불교를 포용하면서 신도로 발전됐고요. 신두교는 다양한 신을 숭배했는데 특히 이제 브라흐마, 비슈누, 시바 이런 것들이죠. 브라흐마는 창조의 신이죠. 근데 시바는 파괴의 신이죠. 그리고 비슈는 유지의 신이야.
서로 연결돼 있죠? 창조를 하고 그다음 유지하고 파괴되면 그걸 바탕으로 다시 또 창조의 기반이 되잖아. 그래서 이제 이 신앙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다신교지만 그 신주교는 다신교 형태이지만 실제적으로 일신교적 모습을 띠고 있어. 왜 일신교적 모습을 띠고 있냐? 다신교 안에서 서열이 있죠. 신간의 서열. 그 중에 제일 정점에 있던 신이 세 명의 신이 있죠. 시바, 브라흐마, 그 다음에 비슈뉴. 근데 이 시바, 브라흐마, 비슈는 각기 다른 신이지만 또 하나의 신이야. 왜냐면 창조, 유지, 뭐냐면 그 다음에 파괴가 서로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삼신일체 사상이라고 해요. 삼신일체 사상. 세 개의 중요 신이 하나의 모습을 띠고 있는 삼신일체. 그래서 다양성을 인정하지만 또 삼신일체를 통해서 뭐냐면 어떤 그 종교 통합성도 같이 유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인도에서 신주교 계속 살아남았던 게 뭐냐면 인도의 다양한 민족들이 믿고 있는 종교를 다 수용하면서도 그 하는 게 또 뭐냐면 인도를 구심점할 수 있는 역할을 삼신일체 사상을 통해서 유지됐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특징을 갖고 있다.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신들과 각자 그 속하는 카스트에 따라 의무의 수행을 강조했는데 신들의 가르침을 갖고 있는 만우법정 인도 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다. 요 만우법정도 외워두세요. 이것도 예전에 기출문에 언급됐던 거죠. 자, 또 쿠탄 시대 때는 브라만 계급인 산스크리트어가 범어라고 하죠. 사용됐으면 산스크리트 범어 문학이 발달됐다. 그래서 이제 인도 고전 문화가 정리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도 고유의 서사를 담은 마하바타, 그다음 라마야마, 이것도 외워두셔야죠. 제2대 서사시로서 되게 유명하고. 그 다음에 만울법전인데 만울법전은 신두교 경전 역할을 하면서도 일종의 민족 문학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요. 민족 문학의 특징을 갖고 있죠. 찬다쿠타 2세 때 산스크리트의 시국 작가 칼리다가 호언을 하여 샤쿠타라는 궁중 시국이 이제 탄생을 했고요. 그 미술에서도 간다 양식의 인도 고유의 색彩을 엎은 쿠탄 양식이 등장해요. 왜냐 간다 양식은 뭐죠? 그리스풍이잖아. 근데 이 당시에는 되게 민족주의 감정이 이제 일어났죠. 그래서 아리안적인 것들 추구하다 보니까 아리안 문화를 강조한 이런 쿠탄 양식이 이제 이 간다 양식을 바탕으로 해서 쿠탄 양식이 등장했다. 그래서 아리안 양식하고 이제 쿠탄 양식, 그러니까 쿠탄 양식하고 간다 양식은 좀 차이가 있어요. 이거 뒤에 좀 설명할게요. 자, 그래서 아제탄 석굴사원, 이제 석굴사원은 인도 습하니까 거기 자연동굴 이용해가지고 아니면 인공적인 어떤 동굴 이용해가지고 하는데 자연동굴 주로 이용하죠. 거기에 석굴사원을 만들어서 일종의 이제 습한 기후를 이제 피해서 사원을 많이 만들고 했다. 그래서 이 아제탄 석굴사원이 대표적인 건데요. 그래서 불산과 벅하가 대표적이고요. 석굴사원 같은 쿠탄 양식은 나중에 중앙아시아, 중국,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끼쳤다. 또 불교는 신두계 교세학적에 눌러 세트했다. 여기에서 주의할 게 뭐냐면 불교가 탄압받아서 세트한 건 아니에요. 그 당시 불교의 그게 너무 어렵고 민중들이 접근하기 어렵다 보니까 또 신두교가 강세를 펼치다 보니까 점점 죽게 돼요. 예. 특히 왕과 귀족 등 계급성이 강한 신두교를 선호했다. 그러나 날란다 성원 중에서 계속 불교 교리 연구가 계속됐다. 근데 이 불교 교리 연구가 오히려 불교를 세트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해요. 너무 대중들이 접근하기 어렵게 불교 교리를 발전시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 시기 때는 이제 천문학, 수학, 의학 등 자연과학도 크게 발전됐다. 그 영이라는 개념. 예전에는 음수, 양수만 있었죠? 아니, 예전에 양수만 있었어요. 1, 2, 3, 4. 근데 0이라는 개념이 형성되면서 이제 마이너스 음수한 개념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십진법을 이용해서 아라비아 숫자 형성에 크게 기여했고, 자, 이런 자연과학적 지식은 이슬람 세계에 영향을 끼쳐서 이슬람 자연과학 발달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밑에 이제 인도의 쿠탄 양식이 있어요. 자, 쿠탄 양식의 불상은 인도의 아리안적인 것들을 강조하면서 간다 양식과 달리 옷주름과 선을 생략한 채 인체의 윤곽을 그대로 드러난, 그러니까 마치 뭐라고 할까요? 몸에 물을 뿌리면 인체의 윤곽이 쫙 드러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이제 조각을 했어. 자, 그래서 이런 인체의 윤곽을 그대로 드러나는 걸 특징하고 있다. 쿠탄 시대 때 만들어진 아다탄 석굴 사원은 모두 20개의 석굴로 이제 구성되어 있으며 2세기부터 7세기까지 탁과 불상, 벅하 등이 다수 존재했다. 불상은 상자부 불교가 유행했던 시기에
되지 않다가 5세기 이후에 대승불교가 발달하면서 많이 시작됐다. 대표적인 석굴사원으로서 엘루아 사원이 있죠. 그래서 34개의 석굴군이 이루어져 있으며 초기에는 불교 사원이, 후기에는 신두교와 자이나 사원이 들어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잠깐 기본 강의 교재 잠깐 볼게요. 자, 요때 이제 신두교가 성립됐죠. 그래서 쿠타 왕조가 브라마 사상을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사용해서 했는데 대표적인 게 비슈누 신 때문이에요. 이 비슈누 신은 유지의 신이죠. 근데 이 비슈누 신의 특징이 뭐냐면 아바타라라는 말이 있어요. 아바타라. 이 아바타라는 아바타의 어원이 되는 말인데 왜냐면 비슈누 신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신을 해요. 자신의 이걸 뭐냐면 아바타라 또는 한자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하신이죠. 그래서 이런 말인데, 그래서 비슈의 신이 여러 가지 모습 중에 변신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왕의 모습으로 변신할 수 있어. 그래서 왕이 자신의 비슈의 하신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게 집권하게 되고, 집권의 정당성을 만날 수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부처조차도, 비슈의 신이 7번째, 8번째 하신인 거야. 그 다음에 불교도 수용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죠. 자, 그래서 이제 브라마교와 민간신학, 불교 등등, 이렇게 이제 있고, 특징은 이제 아까쯤에 언급했던 거예요.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당시 이제 카스트 제도가 이제 강화되어 나왔고, 이걸 강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이 마늘 법정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잠깐만요. 그 밑에 마늘 법정 내용이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발전 보면 왕실 후원후 8세기 이후에 인도 민족 종교 확립됐고, 자, 이후에 이제 인도가 분열되고, 이슬람 세력이 침입이 본격화하면서 그 당시 북인도에서 이제 있었던 것이 남인도까지 확산돼서 예전부터 확산됐지만 하여튼 이때 더 확산돼서 남인도 중심으로 신도가 발전했는데 요때 남인도 같은 경우 엄격한 의식보다 카스트 제도보다는 흉가 노래를 되게 강조했다. 그래서 남인도 가보시면 동남아시아 그런 데 가보시면 신도교가 있어요. 신도교가. 그런데 그때 신도의 특징은 카스트 제도보다는 이런 그 엄격한 의식보다는 흉가 노래, 축제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거야. 남인도는. 자, 그래도 있고 불교는 이제 아까 말처럼 이제 학문적 연구가 심화되고 밀교가 등장하고 대중화되지 않고 쇠퇴됐고 대표적인 불교가 날란다선 불교 사원이 있죠.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코탄 양식 특징도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인도의 민족문화, 고전문화가 형성됐다는 거. 그리고 과학도 발달이 됐는데 요것만 좀 볼게요. 자, 내용은 영의 개념, 무한 개념. 무한 개념 아까 안 나왔죠. 교과서에는 원주율 개념. 그런 지구의 자전과 원리 같은 걸 인식했다. 그러니까 수학만 발달된 것이 아니라 어디도 발전된 천문학도 발달했어요. 천문학. 수학이 발달하면 천문학이 발달하면 수학이 일단 발달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내용을 보면 그 당시에 이제 아리아바타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거기 이제 교학서에 있는 내용인데 이 아리아바타가 쿠탄 시대 때 뛰어난 천문학자고 수학자로서 자신의 연구 결과를 아리아바타에 남겼다. 그래서 아리아바타에서는 도용의 넓이와 부피를 재는 공식이 나와 있고요. 원의 넓이를 구하는 데 필요한 원주율이 거의 정확하게 제시되었다. 또 하루의 시간은 큰 오차 없이 계산됐고 그래서 아리아바타는 8세기 때 이슬람 세계에 연구되면서 훗날 유럽에까지도 영향을 줬다. 수학과 천문학. 그리고 이제 인도에서 이 아리아바타를 기념하기 위해서 인공위성 이름도 이 아리아바타를 정하고 띄우고 그래요. 예. 자, 그래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이제 바르다 왕족 때 당나라 현장이 날란다 성원에 방문했고요. 그다음 전후 8세기 전후에 그 나지푼두 시대라고 해서 나지푼두족들이 북인도 지역에 여러 소왕국들을 만들어요. 신두계통의 소왕국. 예. 그래서 신두계통의 소왕국이 난립됐고 이때 분열될 때 누가 쳐들어온 거죠? 이슬람 세기 8세기부터 이제 조금씩 들어오게 되고 결국 11세기 넘어가면 델리 슐탄 지역을 장악해서 델리 슐탄 5왕조를 열게 되죠. 자, 이런 내용들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좀 쉬었다가 그 다음 부분을 이제 좀 볼게요.